기자회견문 낭독과 개인 발언 시간에 우리 회원 분들께서 직접 낭독해 주시고 생각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을 저희 회원인 이미연 회원과 장전수 회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교육의 미래와 관련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 짓고 8월 17일 교육부에 확정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추진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입 개혁 정책 모두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학교 교육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이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시절 국민과 약속한 자기 공약조차 부정하는 최악의 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국민들은 적폐 정부라고 비판했지만 그 정부 체제 속에서도 몇몇 개혁적 대입 정책과 학교 개혁 정책은 감히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속에서 특목고 입시 제도는 개혁되었고 내신 절대평가는 꾸준히 확산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정치적으로는 적폐 정부로 탄핵되었지만 선행교육규제법, 2015 개정교육과정, 수능 영어 절대평가 등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경쟁교육을 극복하고자 하는 흐름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 시절 교육계 대표적인 이해 집단들은 그런 교육개혁의 흐름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혁신학교 바람도 불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보수 정부의 차가운 정치 지형 속에서도 많은 교사들과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학교 혁신에 힘써왔고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아이들을 잃자 국민들은 입시 경쟁의 바다에 빠진 아이들만큼은 살리고자 진보 교육감들을 대거 등장시켰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수업, 경쟁을 극복하는 교육, 학교와 수업의 쇄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혁신의 바람이 번번이 대학 입시 장벽 때문에 고교 교육에서 막히자 그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혁신도 지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를 뚫어낼 새 정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교육 적폐를 일소하기는커녕 새 정부는 시민들의 기대를 일거에 날려버리며 대학 입시 개혁의 시동을 꺼버리고 학교 교육을 과거 10년, 20년으로 퇴행시켜 버렸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퇴행적 교육 정책을 국민들을 끌어들여 추진했습니다. 학생 고통 가중 원인이었던 학종의 비교과 영역을 대폭 개선함으로 학종의 순기능과 그로 인한 교실 수업의 혁신을 도모해야 했건만 지난 정부 시절부터 침묵하다가 끝내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불신, 수능 정시 확대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학교 교실 개혁은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미래 교육개혁의 중심을 잡고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동반자들이었던 풀뿌리 교육실천 시민들과 교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대신 과거 10년 보수정부 시절 속에서조차 외면받던 구시대 세력들과 손잡고 퇴행적 대입 정책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의 불공정성이 이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교육개혁의 미온적임을 눈치채자 사교육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학계, 과학계 등 교과 이해 집단들조차 수능 범위에서 밀려난 기하와 과학2를 집어넣거나 공통 과목 이외의 일반 선택 교과를 수능 과목에 넣기 위한 집요한 압박을 시도했고 결국 이들에게 마저 모든 것을 양보하여 대입제도 개혁을 위한 토대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개혁의 청사진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해 집단들과 타협한 나머지 현 정부는 이제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촛불 정부라고 일컬을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적폐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불러낸 촛불 정부가 아이들을 더 수렁 속에 빠뜨릴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17일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종합안 확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종말 선언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나라 교육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현 정부의 중심 잃을 태도에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정부 하에서 교육개혁은 끝장났다고 선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선언에 앞서 정부가 17일 최종 발표할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할 9대 필수 사항을 발표하므로 국민들이 정부의 최종 발표와 우리의 요구를 비교함으로 이 정부가 아이들을 지켜주려는 촛불 정부인지 아니면 온갖 이익단체들의 탐욕을 받아내는 또 다른 교육 적폐 정부인지 그 실체를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바로잡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올 것입니다. 2022 대입제도 종합안 속에 담겨야 할 9대 요소들. 요구 1. 수능 평가 방식은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는 절대평가 체제 속에서 한시적으로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함. 요구 2. 정시 수능 비중은 현행을 유지함. 요구 3. 수능 시험 범위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1 공통과목, 통합과목 중심으로 정해야 함. 요구 4. 진로 선택 과목인 기하와 과학2를 수능 과목에 포함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됨. 요구 5.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폐지하거나 절대평가 등급을 활용. 요구 6. 학생부 6개 비교과 영역, 수상 경력, 자격 및 인증, 소논문, 자율동아리, 봉사활동,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하고 자기소개서는 폐지. 요구 7. 면접은 교과 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만을 허용. 요구 8. 2019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고1 상대평가와 고2, 3 절대평가로 전환해 성취평가제를 부분 도입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학년 성취평가제로 전환해야 함. 요구 9.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21년도까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특목고 근거조항을 폐지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함. 만일 현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 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상건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교육특위위원장의 사퇴를 끝까지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입시 경쟁의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그들을 방치하고 자기 살 궁리만 했던 사람들의 친구입니까? 교육개혁과 관련 그대들은 어떤 정부입니까? 구시대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약자들을 지켜내려는 촛불 정부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을 20년 전 퇴행시켜 생명을 압살하는 적폐 정부입니까? 8월 17일 대입정책을 통해 그 대답을 확인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그러면 자유 발언을 몇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회원인 정철성 회원의 자유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공정한 입시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입시 제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에서 고교를 졸업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학력고사를 수능시험을 치른 후 무엇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치른 고교 졸업생들은 자신의 수험생활 경험에 대한 감정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억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온 국민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그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입시 제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자신이 몇 등 정도였는지를 짧게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을 기억할 것이며 자신이 어느 수준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도로 기억할 것이고 자신이 누구보다 높은 점수였다, 누구 정도는 점수를 얻었다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런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럴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기대 이론과 피그말리온 효과, 낙인 이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입시험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까? 어떤 시험이 사람들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어떤 시험이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그 인생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치게 한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프랑스에 바칼로레아를 치른 사람들은 수십 년이 지나고도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 시험의 질문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며 그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입시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정 시점에서의 공정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 사는 동안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점에서 어떤 것이 공정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을 좌절감에 또는 평생을 낙인 찍혀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험이고 공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오히려 없애자고 하는 개혁이란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더 읽고 토론을 하자고 생각을 더 쌓자고 체험을 더 하자고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요? 너무도 정상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너무도 이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건 너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너무 정상적이라고 거부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된단 말입니까?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교육 관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야 합니까? 비정상적으로 가야 합니까? 아이들의 생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부디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제도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육에 의해서 앞길을 찾아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회원이신 김선희 회원님의 개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학교에서 20여 년간 교사로 가르치면서 제가 그 가장 억울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많은 그 사회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불신도 많고 학교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그 주범이 무엇인지 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교사들이 학교 교육에 책임을 안 져서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학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많이 비판들을 하는데 저는 그 범인이 어떤 그 학교 교사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사유서를 한 장 썼는데요. 이유는 제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한 수업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학생들이 모두 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모두 다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어서 100점을 맞게 됐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한 영역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는데 학교로부터 평가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어떻게 모두 만점이 나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냐. 이거는 실패다. 선생님이 평가를 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원하는 건 내 아이가 학교에 갔으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성공했으면 하는 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교 평가 시스템은 반드시 실패자를 몇 퍼센트 남기는 그런 상대 평가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교사가 저항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상대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독이고 얼마나 잘못되고 모순된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내 아이의 성적표를 보면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고 이렇게 막연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EBS 교육 토론에서 보니까 정말 학부형들이 느끼는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요. 저희들은 정말 학교에 내 교실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성공시키고 싶은 정말 잘 가르치고 싶고 이 아이들이 저와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또 공부를 더 잘하고 싶게 만든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내가 더 성장했구나. 내가 이 수업에 참여했더니 이런 성과를 이뤄냈구나. 기쁨을 느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반드시 실패자를 몇 퍼센트 정해놓는 그런 평가 제도가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여러 차례 나누어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독이라는 것을 사회가 같이 인지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눈물로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책국장으로 있는 구본창 사교국정세상 정책국장님의 자유 발언을 잠시 듣겠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왔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입 개편 확정안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 확대, 수능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되면 정시 확대를 해서도 안 되고 상대 평가를 해서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시를 확대를 하겠다, 수능을 상대 평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교육과정은 개정해놓고 교육과정과 전혀 무관한 수능 시험 범위를 발표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이고 국정과제였던 고교학점제는 연기하고 또 혹은 실종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정부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또 정부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아이를 우리 모두의 아이로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해서 공교육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정한 발표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논의되고 또 지금 회자되고 또 언론이 떠들고 있는 이런 방향대로 대입제도가 결정된다면 국가교육의 미래는 정말 없을 것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에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미미하지만 동력이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촛불 정부에서 이런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라면 국민들은 국가교육에 대해서 반목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며칠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제발 대입제도 확정에 대한 여러 결정 사항들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교육 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전환했으면 하는 호소를 드려봅니다. 네, 그러면 같이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은요 마지막 중단하라를 함께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교육을 짓밟는 대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학교 교육을 짓밟는 대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네, 또 하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퇴행적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다시 한 번만요. 교육부는 대입제도 퇴행적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